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타마스터 조셀입니다. 반갑습니다. 혼짝꿍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예, 송호 국장님 항상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이용균 단장님 산하에서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미팅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라성 같은 성공자분들이 계신 곳에서 저희 애터미 이야기를 풀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늘 1 시간 정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애터미를 선택한 사업자로서 어 내가 만난 애터미, 내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비전과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장표를 잠시 공유를 해 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알게 됐고 그런 스토리는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처음 듣게 됐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이었었고 그때 저의 꿈은 미술 원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생님 하는 것보다 원장님이 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쪼끔 더 오래 일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낳고도 계속해서 나의 일을 가지고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그냥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집에 저희 엄마가 애터미 정보를 처음 접하셨는데 저희는 애터미를 뭐 사업이나 성공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그 아이를 낳고 저와 동생을 낳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저희 엄마가 몰랐는데 선천적으로 피가 생기지 않는 조혈이 굉장히 안 되는 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낳고 피가 쏟아졌는데 인제 재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평생을 어지럽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그 대학로에 있는 병원에서 아예 난치성 질환으로 그 코드 넘버가 있어요. 질병 넘버가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조혈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으면서 이 빈혈을 치료하던 중에 애터미의 해모임을 알게 되십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 보면 저희 엄마가 인제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잘 어지럽고 쓰러지시다 보니까 지금도 제 기억에 저희 엄마는 대중교통을 못 타시는 분이셨어요. 예, 서서는 절대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서서 못 하시는 분이고 같이 목욕탕을 가면 항상 목욕탕은 못 가고요. 이제 샤워를 하거나 집에서는 항상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은 절대 못 타고 뭐 타더라도 거의 이제 손잡이를 들고 그 고개를 푹 숙이셔야만 했던 그런 삶이셨는데 50 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애터미 만나기 전에 식당을 운영하셨고 그 식당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인제 몸이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이제 피가 많이 빠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근데 50대 한창인 나이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제가 그때 대학생이고 막 이랬을 땐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돈도 안 벌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집사님 우리 그 해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좋대." 이러면서 소개를 딱 한번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혈이라는 단어를 보고 저희 엄마가 정말 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12 포를 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3 포씩. 그래서 12 포를 드시면서 "제발 내 목숨만 살려 주세요." 이제 무서운 거죠. 자기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6 개월을 드셨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머리를 앉아서 감지 않고 일어서서 감을 수 있게 되고요. 병원에 매달 체크를 하면서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5 였나 4.5에서 5 정도 굉장히 낮은 수치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인가 11 까지 정상 수치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로 그 서울대학교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도 "뭘 드셨냐." 그래서 해모임을 먹었다고 하니까 검색을 해 보시더니 꾸준히 드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매달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약을 받고 주사 맞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 빈혈로는 병원을 전혀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난치성 질환이 완치 판명이 나게 됐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뭐 다단계든 10 단계든
여기서 돈을 1원도 받지 않더라도 저희 집에 엄마의 생명이 애터미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참 좋아했어요. 저도 화장품을 썼는데 제가 쓰던 것 대비 거의 뭐 가격이 뭐 10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쓰면 되잖아요. 우리 좋은 제품을 만나면 그냥 쓰면 되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어딘가를 자꾸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를 알아보래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꿈을 이루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미술 선생님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나의 꿈은 뭐예요? 원장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다단계라는 애터미 사업을 나한테 막 추천을 하면서 다단계에서 꿈을 이루라고 하는 엄마가 처음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 이제 직스폰서님이시죠? 저희 엄마를 보면서 딱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초대하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정적인 처음에 미쳐있는 사업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는. 그냥 정말 초대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꼭 한번 오래요, 오늘은. 왜 엄마? 이유는 화요일이니까 와. 이러는 거예요. 화요일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어느 날은 수요일이니까 와. 어느 날은 목요일이니까 와.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죠? 센터 프로그램과 세미나가 있었을 텐데 그냥 오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덕우 임페리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 온대요, 센터에. 그러니까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그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동생이 오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런데 정말 저희 엄마가 밤낮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애터미가 어떤 회사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쳐 있을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들어주는 거예요. 등살에 떠밀려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간 세미나가 어 원데이 세미나인데 수원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저희 엄마가 그때 밥줄이 있었어요. 원데이 세미나에서 밥 먹잖아요. 밥줄을 서 계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몸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괜찮아지고 연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에 뚜껑이 완전 날아간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세미나를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간 그 자리에서 엄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엄마를 절대 애터미 못하게 반대한다. 두 번째, 내가 대신 듣고 설명한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인제 보통 자식들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애터미 쓰러지고 이러면 뭐 결사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인제 제가 반대해도 우리 엄마가 어쨌든 가서 앉아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원데이 세미나를 통으로 못 듣는 분이셨어요. 너무 힘이 들고 체력이 부족해서 세미나에 가서 혈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은 무서우니까 바로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라고 막 못 간다 이러잖아요. 멀리 막 그렇게 차 타고 나는 못 간다. 근데 저희 엄마는 쓰러지더라도 그 스폰서님 차에서 해모임 먹고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 원데이 하루 종일 하는 세미나에서 차에 누워 있다가 회장님 강의만 되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진이 그 은행나무 침대라고 혹시 영화 아시나요? 되게 오래된 신현준이 그 몇천 년 동안 그 자기의 사랑을 기다리는 정말 이렇게 수뇌부 같은 모습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세미나에서 자리를 지키는 저희 엄마의 모습이 제가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집스럽게 이제 누구도 못 말린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시스템에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다. 세미나에 빠지지 않으면 성공한다. 이 말을 저는 어디 강의에서 들은 게 아니라 처음에 나를 초대하고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뭐 쓰러져 누워 있더라도 회장님 강의는 가서 앉아 있었던 저희 엄마를 통해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에 우리 엄마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 엄마 너무 이렇게 쓰러지실까봐 옆에서 참여를 하던 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갔더니 제가 한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다 보면 뭔가 하나 내가 꽂히는 게 있잖아요. 뭐 제품이 너무 좋든 마케팅에 꽂히든 회장님이 꽂히든. 근데 저는 강의를 처음 이제 들으러 간 그 자리에서 일은 평생 하는 게 아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 활동의 목적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우리 다들 애터미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뭐 부업이든 그 애터미 하시기 전에 어떤 직장을 다 갖고 계셨죠. 경제 활동을 저도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면서. 근데 그 돈 버는 문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의 목표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60이 되고 은퇴가 했을 때 나의 경제 문제는 해결돼 있는가?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을 하시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성실하게 일하셨던 우리 엄마 아빠지만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돈을 걱정하고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돈 버는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좀 이렇게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아, 돈 버는 일에 끝이 있다고? 저도 미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더 일할까를 고민을 하던 평생 직장에 목매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30대에 혹은 40대에 어차피 일하는 시간을 애터미에 투자한다면 그 끝이 노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이 자본 생산성 소득 이 강의를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평생 돈을 버는 것에 이제 돈을 버는 일에는 끝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 너무 비전이었고, 그러면 제가 그때 결단을 하게 돼요. 애터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얼마나 뭐 좋은 회사인지를 알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돈 버는 방식을 너무 몰랐구나. 노예의 꿈은 노예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다 원장님을 하는 노동에서 그냥 더 큰 물덩이를 이제 하는 게 저의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시스템 소득을 만들겠다라고 애터미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은 어떤 일이길래 평범한 저와 저희 엄마 같이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심지어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애터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트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마트나 현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물건을 사지만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딜까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사는 생필품을 사는 이제 쿠팡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사요. 그리고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우리는 그냥 쓰고 버려지는 우리의 소비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비가 내가 어차피 눈 떠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다른 마트에 샀을 때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공부하다 보니까 애터미는 다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라는 그 선입견이 '내가 굳이 왜 젊은 나이에 다단계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단계가 그냥 나빠서 다단계가 아니라 어차피 쓰는 우리의 소비의 그 유통비를 줄여서 서로서로 소비자가 광고를 하죠. 그러면 그 소비들을 다 연결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애터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이제 사업하고 일하는 거를 보다 보면 절대로 개인이 사회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개인이 거대 자본을 상대해서 이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정말 어떤 거를 정말 많이 어플을 개발을 했나 그래서 그게 상용화가 되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이 대박 나면 요즘에는 인제 돈을 되게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그 어플을 거대 기업에서 큰 돈을 주고 가져가더라고요. 구매를 해서 이제 더 상용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빵을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 있죠. 빵을 정말 잘 만드는 제과점의 어떤 사장님이 제 뭐 정말 이제 제과를 크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 거대 자본의 빵집이 딱 들어서면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 세상에 자본을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절대 없다. 그런데 애터미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과 소비자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 포인트가 내 것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두 줄의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나로부터 오른쪽 왼쪽에 소비자 멤버십으로 인해서 그 매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데 우리가 그 애터미 계보도가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애터미 칫솔 팔고 치약 팔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두 줄 라인에 튼튼한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칫솔을 팔고 뭐 해모임이 너무 좋아 가지고 해모임 팔아서 포인트를 채워서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 속에 나와 같은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 제품 하나 바꿔 쓰는 걸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쳤다." 그래요. "너 다단계에 빠져서 나한테 영업하냐?"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건만 쓰겠다." 그래요. 똑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그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마케팅 플랜 강의를 듣거나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딱 한 가지 귀에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듣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제품은 사실 뭐 다단계가 아니라 10 단계더라도 내 몸이 좋아지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애텀이라는 소비를 바꾸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귀가 열린 사람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정말 내 계보도 안에서 나와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소비자 중에 이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가 평범한 사람이 자본 없이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오자마자 "돈 투자하세요." 뭐 "사람 많이 데려오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애터미에 모아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어 부자라고 시간이 하루에 막 40 시간 50 시간 주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 상관없이 눈 떠서 죽을 때까지 24 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첫 번째 결단이 시간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건은 집에서 열심히 써 보시면 되겠지만 정말 이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알아보려면 첫 번째로 배우셔야 되죠. 가서 세미나에 가서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제품은 어떤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들어봐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투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뭐 없는 능력을 막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애터미 안에서 어차피 어디선가 쓰게 될 24 시간이란 나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맥이에요. 저는 되게 웃긴 이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애터미가 "능력 없이 경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뭐 "못 팔아도 인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 인맥이 너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2 년쯤 전에 대전에서 우연히 이렇게 파트너가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인제 다시 제가 '제대로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인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했던 시기였었고 그때 멀리서 어떤 친구가 한 명이 다 연결이 됐는데 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이래서 인생 시나리오 쓰고 명단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해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데 저는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없을 뿐더러 뭐가 없냐면 차가 없었어요, 차. 우리 애터미 사업할 때 차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디만 다니고 후원하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인맥이 없어요. 두 번째 차가 없어요. 세 번째는 카드가 없대요. 그래서 카드가 우리가 막 베팅을 쳐서 카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뭐 어디 경비를 쓰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는 내 제품만 사더라도 카드가 필요할 텐데 아무런 것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빚이 8천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4 년생 애기 엄마거든요, 젊은. 저보다도 엄청 애기죠. 근데 애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빚만 갖고 있는 사람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성공하자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뭐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백만갑이에요. 우리 이제 저기 백만갑 한 2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다른 거 정말 엄마도 아빠도 가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오른쪽 왼쪽으로 멤버십을 100명 만들자. 100 명을 만드는데 3 개월 안에 만들자." 그러면서 정말 오른쪽에 1 명 왼쪽에 1명 길거리를 다니면서 백만 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맥이 없어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예전에 뭔가 해본 일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백만 갑이 나오기 전에 이제 콜드 컨택이라고 하죠. 제가 오토 판매사를 가고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때는 콜드 컨택으로 사업자가 나왔던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인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는 됐지만 그 사람의 인맥을 소개로 계속 내려갔었지 이제 길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세미나나 오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콜드 컨택은 소비자 구축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제가 또 경험을 하고 깨달은 게 '안 된다.'라는 그 '예단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결국에는 그 인맥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나왔는데 콜드 컨 그 백만 갑을 통해서 그 이번에 샤론 노즈가 됐어요, 그 친구가. 제가 스타를 갈 때 같이 샤론을 갔는데 거기서 나온 모든 파트너가 모든은 아니에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백만갑을 통해서 그 너머의 그분의 가족들과 인맥들로 인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깔린 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애터미가 어떤 사업이고 제품이 내가 느낀 그 경험이 확실하고 내가 애터미에서 어떻게 성공할 건지에 대한 그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력. 서민들은 또 이제 자본을 다른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생활비, 우리 생활비는 지출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비가 거대한 기업으로 가면 이제 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우리가 삼성의 핸드폰을 사고 그리고 뭐 LG 가전제품을 사고 뭐 이렇게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열심히 다니고 쿠팡을 열심히 다니면서 기업들은 점점 배가 이제 커져갔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소개하더라도 그런 기업에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정말 좋은 생필품, 그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좋고 싸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계보도도 내 거로 만들어 주죠. 내 좌우에 한 명 한 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소개하든 남이 소개하든 나로부터 두 줄에 연결된 모든 사람의 매출과 소개 인맥이 내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인제 그거가 내 계보도 안에서 우리가 30대 30을 처음 맞출 때는 혼자 써요. 혼자 쓰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 3 개월 걸릴 수도 있고 6 개월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무한 단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밑에서 10 명, 100 명, 1000 명, 10,000 명이 같이 쓴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자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디서 소름이 돋았냐면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제가 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도구가 나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라는 거. 이 기회가 아무런 능력도 인맥도 돈도 없는 사람이 네 마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그걸 소개하는 일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3 대까지 상속이 되는 일을 공짜로 얻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가 만난 이 제품과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참 좋아해요. 김현숙 임페리얼 님 예전에 그 칫솔 990 원 예전에 990 원이었죠.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야 그렇게 1,000 원짜리 뭐 칫솔 팔아서 너 언제 부자 될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절대적으로 판매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무한 단계 그 멤버십의 위력으로 돈을 번다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사면은 990 원, 1,200 원짜리 칫솔이지만 수천만 명이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케팅상에서 우리가 그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내 두 줄 안에 무한 단계로 모든 전 세계 국가에 연결된 소비 매출을 내 것으로 인정해 준대요. 저는 인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잘 못 파는 사람들 저도 못 팔았고 그런데 이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김현숙 임페리얼 님이 4 명을 데리고 시작했대요 처음에. 4 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무한 단계로 인해서 하루에 구매 건수가 4만 명이 물건을 산다라는 거예요.
4만 명이 물건을 사면 거의 이제 일반적인 이마트 있죠? 큰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에서도 구매 건수가 4만 건은 되지 않거든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 돼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코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칫솔 팔고 치약 팔고 해모임 뭐 사줘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제품 하나로 내 인생을 바꾸고, 그쵸?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 평범한 서민이 어떻게 우리 시스템 소득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성공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 하나, 이 애텀이란 회사를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만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애터미를 이제 알바처럼 시작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애터미를 이렇게 상황 되는 거 봐서 인제 '파트너가 나오면 해야지.' 이렇게 또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완전히 미쳐 있었었고, 그리고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오토 판매사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다.' 그래서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종의 목표가 오토 판매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가 오토가 되기 직전에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둘까? 돌아보면 그분들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터미는 투자금이 없잖아요.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써 보고 우리 그냥 "애터미 좋아."라고 얘기하고 가입을 시키는 순간 자기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과정을 겪어서라도 이 애터미를 통해서 10 년, 2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파트너들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가입도 공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 봐요. 그래 놓고 반응을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래서 내 파트너가 뭐 열정적인 사람이 나오면 좀 더 해 보고, 아니면 거절받으면 나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의 첫 시작이 혹시 뭐인지 아시나요?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의 시작. 애터미 사업은 거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 제품과 비전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거절도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너 미쳤냐?" 이런 정말 막 쓰라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내가 필요하면은 연락할게. 떨어지면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아 역시 애터미는 힘들어.' 하고 내가 그만두면 나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들이 그랬어요. "사람부터 만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내가 애터미에서 무엇을 얼만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리는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8 단계 순서에서 1 번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애터미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 시나리오를 이제 놓고 한 줄 한 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 인제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가 평생 잘 사는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 하죠. 아까 전에 이렇게 열심히 벌고 먹고 써도 좋은 집, 좋은 차, 뭐 제가 내 집 마련 하나 못할 것 같은 거, 애터미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스템 소득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면 그 아이들 미술을 가르쳐서는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근데 인제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한 달에 3,000-5,000 씩, 그 당시에 3,000-5,000 1 억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원 없이 주고 싶고, 또 애터미 안에서 배우고 공헌하는 삶에 대한 그 그림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썼다고 해서 꿈을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떤 집, 어떤 차를 결정했다고 꿈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장에 오늘이 왕대포를 맞고 너무 거절을 받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그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이렇게 애터미를 알았는데 여기서도 나는 포기하면 내 인생은 진짜 그 어디서도 성공을 못 해. '난 반드시 여기서 결과를 내고 말 거야.'라는 정말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제 기존 다 사업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결단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애터미의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성장한 만큼 내 성장이 나의 성공이다." 그래서 애터미는 아무렇게나 올 수 있어요.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굉장히 막 이렇게 준비된 자세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하나씩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인제 처음에는 이제 결단을 내리죠. 첫 번째로는 뭘 결단을 내렸냐면 이제 배우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미나에 들어가서 들어봐라. 이 애터미가 어떤 회사이고 내가 정말 이 회사의 원리가 어떤 것이고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행동에 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희 신정임 단장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제품과 회사의 어떤 확신이 들으면 이제는 전방 뭐 3 미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한테 애터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만나 보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꾸준히 하는 거였어요. 저는 사업자 이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애터미에서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막 자신 있게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올까? 처음에는 목소리도 크게 내 보고 긍정의 확언도 해 보고 그것도 너무 다 도움이 됐지만 저는 인제 아주 기본적인 거 매일매일 A 코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해모임 뭐 두포 챌린지 요즘에 했잖아요. 그거를 100일 동안 한 파트너 사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 나는 이거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끈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100일 챌린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팀워크로 이제 뭐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100 일을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 작은 성취가 '나도 이제는 애터미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우기를 결단하고 그 배운 만큼 행동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인제 최근에 인제 스타 마스터를 도전하기 전에 한 이제 샤론의 끝에 굉장히 오랜 시간 샤론에 있었거든요. 그 끝에서 이제 많이 생각했던 이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설계 영상이에요. 이미 제 안에는 매너리즘에 너무 빠져 있는 익숙한 곳을 가고 그리고 해 봤다가 안 된 건 도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저의 몸 안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나는 만년 이렇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더 도약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랬을 때 제 안에 필요한 거는 단 한 가지였어요. 긍정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결과가 긍정으로 끝날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100만 갑 얘기했었잖아요. 그 대전의 그 친구들. 저는 콜드 컨택으로 사업자가 나온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해 봤어. 다 해 봤어. 그리고 한국 시장은 너무 뭐 다 알아."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 스스로도 '이게 맞는 길인가?' 물론 이제 더 좋은 길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인제 생각한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지금 당장 제가 뭐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찾아야겠지만.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였어요. 저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내 끝이 성공이고 어떤 뭐 이제 긍정 뭐 성공이라는 거를 알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그게 의심이 되는 순간 그 실패나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저는 인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가든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녔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정말 뭔가를 우리가 인제 해야 되잖아요. 뭔가 다시 하고 해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도전도 그렇고 모든 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구간이 있죠. 씨를 뿌려서 다 바로 열매가 나진 않죠. 근데 정말 한 곳, 한 곳,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씨 뿌리는 결과는 반드시 기쁨일 거야. 반드시 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거야. 그리고 회장님의 그 백만갑 얘기 중에 진주를 찾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백만갑이 가서 뭐 백 무슨 포인트 30만 포인트 이게 아니라 그 소비자 속에서 진주를 찾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또 꽉 붙들었어요.
반드시 나온다. 힘들 때마다, 거절받을 때마다, 뭔가 아닌 것 같을 때마다 나온다고 했어. 나온다고 했어. 반드시 있어. 될 거야. 할 거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막 코 빠질 때 있잖아요. 같이 다니다 보면. 같이 되게 민망하잖아요. 거절 같이 당하면. 근데 아니야. 나올 거야. 할 거야. 이러면서 반드시 사람이 나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 믿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공주대 앞에서 그 부대찌개 집을 하시는 분이 가게를 오래 운영하시다가 실제로 부동산도 알아보고 주식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시던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애터미를 결단을 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또 인제 그 동생이나 가족들이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팀장님 두 분이 또 백만갑으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네, 이제 그 백만갑으로 나왔는데 제가 서울에서 할 때는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 이제 거의 뭐 엄청 어머니들이세요. 그리고 70 대도 있으시고. 그래서 서울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문화센터인 거예요, 그 미팅방이. 그 제가 캡처하는 법도 알려줘야 되고 핸드폰 하는 법부터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뭔가 또 다시 내려와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너무 인제 명단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또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백만갑을 같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긍정이 왜 중요하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가 저희 표어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하죠? 어쩔 수 없죠. 아기가 또 봐줄 사람이 없으면. 저희 팀은 제가 주말 부부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주말 부부인데 주말에 남편이 올라오면 저는 또 애터미파크 가고 막 주말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제가 돼서 여기 팀이 다 주말 부부예요. 거의 주말 부부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고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표어가 그 회장님께서 만상부려언상, 그리고 그전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정말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처절하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가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0% 만큼 하면 돼요. 30 밖에 안 된다, 내 상황의 여건이. 그럼 30 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100을 다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저는. 그래야지만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구나. 인제 이거 너무 웃겨서 사진을 넣어 봤는데요. 저희가 인제 아기를 데리고 백만갑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백만갑에서 긴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인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한 곳만 더 들리자. 한 곳만 더 들리자." 이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미용실에 전단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아줌마들 다 거절하고 막 이러는데 그 미용실 아줌마가 하필이면 얘기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입도 하고 초대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혼자서 오줌을 싸고 자기가 축축하니까 나와서 그 앞에 인제 식당에 들어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아기 밑에 빨개 벗겨 가지고 인제 씻겨서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기 엄마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경단녀로만 남을 수 없다.' 그쵸?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대신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아기가 있어서. 나는 이거는 다 부정인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긍정으로 '무조건 우리는 될 거야. 할 거야.'라는 믿음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결단을 한 거는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다.'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셀프 리더, 주도적으로 사업하라.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센터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뭐 교육을 너무 잘 시켜 주시고 센터도 정말 편안하잖아요. 너무 잘 되어 있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자꾸 스폰서나 파트너들 기대하는 어떤 습관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우리 뭐 스폰서가 안 해 줘서, 파트너가 안 뛰어서, 그리고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예 결단을 했어요. 무조건 인제 제 핸드폰 화면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제 제 화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할 때 항상 부족한 게 느껴져요. 하다못해 나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막 점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스폰서가 내 모든 현장을 가줄 수가 없고 또 우리 파트너가 나도 부족한데 그 파트너가 대신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런 것들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첫 번째가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센터가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스폰서가 내가 미팅 요청을 하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스폰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한 단계는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막히거나 안 되거나 했을 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무한 단계는 내가 뛰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수준 가기 전까지는. 그 완전히 성공자분들은 내가 심지 않은 열매가 막 그게 우리가 또 비전이죠. 하지만 아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만 그 밑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요행을 부리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묵묵하게 하자. 30 이든 40 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또 많은 인제 사업이 정체됐을 때 느꼈던 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의 입장이 정말 이해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렵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가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그리고 막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끼리는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서로 막 자기가 했다 그러는 거 서로 같이 한 건데 "이거는 내 인맥에서 나왔고 네가 했고 내가 했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거를 서로가 뭘 했다라는 걸 가르지 말자. 그저 나의 사정과 나의 상황은 다 달라요. 제가 애터미 사업하면서 느낀 게 이 사진 저번에 윤용순 대표님도 보여주셨죠? 저는 10 명이 모이면 뭐 팩트 뭐 진실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0 명이 모여 있으면 10 개의 사정이 있다. 10 명의 입장이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입장이 맞고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그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래서 인정해 주고 "너는 뭐 반성해. 너는 잘했어." 이렇게 우리가 시시비비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저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뭐가 해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마음을 내려놨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딱 하나 다짐했어요. 내가 정말 이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때 그랬어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이뤄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스폰서 파트너 돌아가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우리 팀에서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얘기는 성공하고 나중에 하자. 그래서 꾹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인제 구분을 해서 이제 묵묵히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또 파트너 사장님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있죠. 내가 애터미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반대하고 내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고 막 그리고 막 방해하죠. 오히려 방해꾼들이 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거기에 탁 묶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애터미를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 앉아 봐. 너 미친 거 아니야? 그 다단계야." 막 이래요. 그러면은 "네 알겠어 여보." 이제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줄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서 가족하고 싸우고 있거나 다른 인제 뭐 또 계속 갈등이 있으면 거기 탁 매여 있는 순간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 이거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해요.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제가 힘들거나 이럴 때 실패는 사기꾼과 같아서 다 왔는데 나를 방해해서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는 실패했어.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애터미 안에서 정말 여러 번 망하고 여러 번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는 내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경험이 된대요. 근데 그 실패에 그냥 좌절해서 거기서 그만두면 거기까지가 나의 그냥 거기서 실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실패인 것 같은 거 다 가짜라고 합니다. 넘어가면 경험이 되고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